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3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 업체인 앱티브와 자율주행 전문 합작법인 조인트벤처 설립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두 회사는 합작법인을 통해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공급할 레벨 4, 5 수준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합작법인은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연결성과 경제성을 갖춘 모빌리티를 제공하겠다는 두 회사의 공동 비전을 더욱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앱티브는 차량용 전장 부품과 자율주행 전문 기업으로 자율주행 기술력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경영 위기를 겪는 두산중공업에 신규 자금 1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두산중공업의 유동성 우려가 커지자 국책은행이 수혈에 나선 것입니다. 두산은 두산중공업 주식과 부동산 신탁 수익권 등을 담보로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구 노력을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돼 은행 대출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고 조양호 회장의 대표이사직 박탈이라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사내이사 선임 방식을 바꿨습니다. 대한항공은 27일 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이사 선임 방식을 참석자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해서 과반 이상 찬성으로 바꾸는 정관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항으로 작년 3월 고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의 3분의 2 이상인 지분 2.6%가 부족해 실패한 만큼 내년 3월 대한항공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회장의 연임을 지키기 위해 미리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6일 이 같은 이사 선임 방식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한성숙 대표의 연임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대표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지난 2017년 3월 처음 대표로 선임된 한 대표는 앞으로 3년 더 네이버를 이끌게 됐습니다. 한 대표는 전대미문의 글로벌 위기를 맞아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 보인다며 네이버는 그간 축적해온 기술과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역할에 성실히 임하며 새로운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지속적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헝가리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현지 전기차 배터리 증설을 위한 기술 인력 300여 명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경 폐쇄 조치로 코마롬 제2공장 건설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헝가리 제2공장 준공, 시운전 등을 거쳐 2022년 초 제품을 본격 양산할 계획입니다. 유럽투자은행이 LG화학의 폴란드 배터리 공장에 4억 8천만 유로, 우리 돈 약 6,4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럽투자은행은 지원금은 전기차용 첨단 리튬이온 배터리를 혁신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의 건설과 운영 자금으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LG화학 폴란드 공장이 계획한 증설 투자액 약 15억 유로 가운데 3분의 1을 지원하며 나머지는 LG화학과 다른 투자기관이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G화학은 이달 초 배터리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해 폴란드 남서부 브로츠와프에 있는 공장과 인접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SK텔레콤이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AI 펠로십 2기를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AI 펠로십은 SK텔레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학부 3학년부터 석사 3학기 학생까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AI 펠로십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에게 API와 소스 코드를 제공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의 과제를 진행하도록 하고
업계 전문가 등과 매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랜드월드 브랜드 스파오가 여름을 겨냥한 남극 에디션으로 다시 한번 인기 캐릭터 펭수와의 협업 상품을 선보입니다. 스파오는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포토 반팔과 반팔 파자마, 코스튬 티셔츠 등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스파오 관계자는 여름에도 펭수를 스파오에서 만나보고 싶다는 고객의 요청을 반영해 남극 에디션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6일 조선일보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은 선거를 통해 집권하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집권을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해 민주주의 제도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한 정당의 선거를 이끌기로 했다면 목표는 당연히 제1당이 되는 것이라며 과반 의석 확보 또는 구체적으로 몇 개의 의석을 목표로 하겠다는 말은 이제 막 위원장직을 맡기로 했기 때문에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에 관한 질문에 김 전 대표는 정치, 선거, 당 대표직을 모두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 미숙한 면을 보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만나고 대화를 해보니 사람은 정직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